네, 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장재원 원장입니다. 전 시간에 스쿼트 운동 많이 배우셨는데요. 스쿼트 운동도 굉장히 좋은 운동인데 만약 단 하나의 운동만 하면 어떤 운동을 해야 될까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 것은 런지 운동, 한 다리로 하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달리기, 걷기, 그다음에 등산, 아니면 축구나 다른 운동들 보시면 다들 한쪽 다리를 버티고 또 한쪽 다리를 쓰거나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데, 그래서 한쪽 다리를 버틸 수 있는 근육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한 다리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서 봤듯이 저희가 엉덩이 근육, 둔부 근육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스쿼트 같은 이제 둔부 근육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둔부 근육들은 저희가 이제 골반을 지지해서 허리를 버티게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골반 고관절 쪽에 이제 근육들을 하면서 하지를 움직이고 또 하지를 지지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가장 큰다는 얘기는 또 그만큼 역할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다리 운동을 하는 이유는 저희의 어떤 모든 생활들이 다 한 다리로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걷고 뛰고 이런 운동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저희가 다른 스포츠 운동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걸을 때는 이렇게 한쪽 다리로 서서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한쪽 다리를 버티는 어떤 엉덩이 근육들이 잘 일을 못하게 되면 무너지거나 아니면 다리가 무너지는 어떤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던지기라든지 골프 같은 운동을 봐도 이제 골프 투수 같은 경우 투수 같은 경우는 오른쪽 발을 지지했다가 이제 체중 이동하면서 왼쪽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저희가 던지게 되고, 골프 같은 경우는 발이 많이 떨어지진 않지만 마찬가지로 한쪽 다리에서 한쪽 다리를 체중 이동하면서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제 힘을 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둔부 근육이 약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제일 흔한 이제 허리 관련 질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반 위에 이렇게 허리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골반이 어떤 건물의 주춧돌이를 봤을 때 이게 무너지게 되면은 척추도 반드시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허리 디스크 같은 질환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벅독 같은 이제 운동들을 하는 이유가 이제 다리를 지지하는 이제 엉덩이 쪽 근육들을 이제 활성화시켜서 허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런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둔부 근육들이 약하게 되면 둔부 쪽에 이제 중둔근이나 대둔근들이 이렇게 버텨주지 못하면 이런 근육들이 이제 외회전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들이 약하게 되면 다리가 이렇게 이제 내회전이 되면서 이렇게 무너지는 패턴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 만약에 걷거나 달리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하지가 이렇게 부정렬이 되면서 어떤 하지 관련 질환들, 장경인대 증후군이라든지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 심하게는 전방 십자인대 파열 같은 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관절의 큰 근육, 대둔근이라든지 중둔근이 잘 활동을 못하면 이제 고관절 외회전근 이제 작은 근육들이 있거든요. 이런 작은 근육들은 관절의 중심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근육들의 부담이 많이 커지게 돼서 저희가 흔히 하는 이제 이상근 증후군 같은 이상근을 많이 쓰면서 생기는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중둔근의 힘줄염이라든지 대전자 통증 증후군 같은 이런 이제 작은 외회전근들의 부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고관절이 한쪽으로 틀리게 되면 고관절이 이제 부정렬이 생기게 되고, 그럼 고관절이 서로 부딪히거나 인대나 힘줄들이 늘어나면서 손상을 받아서 심해지면은 고관절염 같은 이제 만성 질환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고관절 주변의 근육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저희가 연세가 드시게 되면은 이제 근감소증이 생겨서 근육이 많이 약화가 되는데, 특히 이렇게 낙상을 받으시는 고령 환자분들에 있어서 이 하체 근육의 근육 밀도 감소와 지방 침착은 굉장히 낙상 위험도를 높인다고 되어 있고, 특히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 이런 둔부 근육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근육들이 약화가 되면 균형이 저하가 되고 이제 넘어지실 가능성이 많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령 낙상 환자들인 경우에는 이런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심하게는 이제 오히려 누워 계시다 보면은 이제 사망률을 높이게 되는 중요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세가 돼서도 지팡이 없이 건강하게 걷기 위해서는 꼭 한 다리로 설 수 있는 한 다리로 설 수 있도록 하는 둔부 근육 유지랑 균형 능력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운동들을 이제 저희가 한쪽 다리를 서서 이제 일직성 운동이라고 하는데, 전 시간에는 이제 양측성 스쿼트, 데드리프트 이런 것들을 배우셨는데,
이런 거에 비해서 이제 한쪽 다리를 버티기 때문에 이제 넘어지려고 하는 것을 작은 근육들이 계속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밸런스에도 도움이 되고, 한쪽으로 서기 때문에 옆쪽으로 기울어진다든지 아니면 골반이 돌려고 한다든지 여러 방면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가해지기 때문에 여러 근육들을 같이 키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게도 좀 더 적게 2분의 1 정도만 들어도 둔부 근육에 하중을 많이 줄 수가 있어서 허리의 부담을 좀 줄이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왼쪽 다리가 강하고 오른쪽 다리 약하다 그러면 두 다리로 다 운동하면 강한 다리만 더 강해지고 약한 다리는 계속 약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약한 다리만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한 다리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만약에 이제 40kg의 무게를 이제 바벨을 든다고 할 때 오른쪽에 20kg, 왼쪽에 20kg 이렇게 부담이 돼서 허리에는 40kg의 어떤 부담이 생길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쪽 다리로 하게 되면 20kg만 들어줘도 20kg가 이제 둔부 쪽에 하중이 똑같이 걸리게 되고, 그래서 40kg를 드는 거랑 똑같이 한쪽 둔부 근육에는 20kg의 하중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허리의 부담도 20kg밖에, 스쿼트 하는 것보다는 반 정도 무게만으로도 적절한 둔부의 하중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운동을 하실 때는 첫째도 낙상을 주의하셔야 되고, 이제 둘째도 낙상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제 한쪽 다리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게 균형이 불안정하게 되고, 혹시 넘어지게 되면 발목을 삐거나 이런 뼈 쪽에 타박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꼭 낙상 주의할 수 있도록 뭔가 잡을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미끄럽지 않는 이런 곳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습으로는 이제 이런 실습에 할 내용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먼저는 이제 스트레칭 이런 걸 충분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 이제 폼롤러 같은 거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테니스공 아니면 마사지 볼 같은 거 사용하셔서 엉덩이 쪽에 이제 중둔근, 이상근 쪽을 충분히 마사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햄스트링, 종아리 쪽을 충분히 마사지 해주십니다. 그리고 앞쪽에 대퇴사두근도 충분히 풀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칭을 해볼 텐데 한쪽 다리를 발을 올려놓고 이렇게 허리를 숙이는 게 아니라 상체를 고정한 상태에서 고관절, 골반을 접어주시면서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을 이제 스트레칭 해주세요. 그리고 엉덩이 뒤쪽으로 이제 후관절낭이랑 이제 작은 외회전근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인데 그쪽이 약간 늘어나는 느낌 받으면서 골반 밑으로 좀 떨어지게 해서 뒤쪽으로 이완해 주시고요. 그리고 흉추 회전을 같이 추가해 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반대쪽 손을 다리 사이로 이렇게 넣어서 꼭 그 바늘에 실을 깨는 것처럼 이 구멍 안으로 실을 넣는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흉추의 회전도 더 추가하면서 둔부 쪽을 스트레칭을 좀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대퇴사두근 쪽도 이제 스트레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요근 쪽 스트레칭 하실 때는 사진에 잘 보이진 않는데 의자 끝에 이렇게 걸터 앉았고요. 그래서 오른쪽 다리를 뒤로 쭉 뻗어서 앞쪽에 있는 장요근, 대퇴사두근 쪽을 스트레칭 해주시고, 이때는 허리가 지나치게 꺾이면 장요근이 잘 스트레칭이 안 되기 때문에 배 힘 주시고 등을 좀 핀 상태에서 허리는 안 움직이게 딱 일자로 좀 고정을 해주셔야지 앞쪽에 있는 장요근이 잘 스트레칭이 됩니다. 그래서 실습 내용으로는 이렇게 7가지를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한번 밸런스를 한번 측정을 해볼 거고요. 그래서 나이대별로 이렇게 이제 점수가 있는 이제 넘어야 될 이제 시간이 있는데 그거 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고, 그다음에 환자분들 이렇게 교육하다 보면은 힙힌지 동작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힙힌지가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배워보도록 할 거고, 그다음에 싱글렉 데드리프트, 그다음에 고관절의 내전 외회전, 그다음에 한쪽 다리로 하는 런지, 그다음에 시간이 되면 불가리안 스프릿 스쿼트랑 그다음에 런지와 흉추 회전을 복합해서 하는 그런 동작들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밸런스 측정을 한번 해볼 텐데요. 그래서 이제 눈을 감고 이제 한 발을 서는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관절이나 이제 발, 그다음에 귀에 어떤 전정 기관들이 저희가 섰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유 수용 감각이라는 것은 저희 뭐 발목이나 이런 고관절의 인대나 이런 힘줄들의 그 고관절의 위치를 파악하는 이런 이제 감각 기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제 점점 둔화가 되게 되고 귀 쪽에 있는 이런 전정 기관들도
이런 반응 속도가 이제 느려지게 되면서 이제 넘어질 위험성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뭐 20대에서 39세까지는 눈 감고 한 달로 섰을 때 한 25초 정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40대는 한 20초 정도, 그다음에 50에서 59세는 평균 10초 정도, 그다음에 60에서 69세는 5초, 그다음에 70세 이상 되면 2초 이상으로 이런 한 발 서기, 균형 잡는 게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감각이 떨어지게 되면 예전에 같았으면은 이렇게 쉽게 넘었을 수 있는 어떤 뭐 물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계단 내려갈 때도 뭐 살짝 삐끗했을 때도 바로 넘어지지 않도록 잡을 수 있었는데 이게 점점 둔화가 되면 작은 자극에도 이제 넘어지거나 크게 다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다리로 서서 균형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 자리 옮겨서 실습 준비하고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자리 옮겨서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훌륭한 트레이너 선생님, 필라테스 강사 선생님을 모셔서 운동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남수 필라테스의 정수빈 원장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다리로 하는 운동들을 이제 배워볼 텐데요. 선생님은 어떻게 그 고객분들이나 이런 환자분들 보셨을 때 어떤 이런 한 다리 운동했을 때 잘 하시던가요? 어떠셨어요? 사실 요즘 이제 더위가 끝나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되니까 야외 공원에서 많이 걷거나 뛰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때 보강 운동이나 준비 운동을 하지 않고 하시다 보니까 많이들 다쳐서 내원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걷기는 두 발이 체중을 지지하면서 지면을 닿아 있기보다는 한 발로 지면을 닿아 있는 시간이 더 길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아무래도 불안정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좀 다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단순히 다리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실 발목, 무릎, 고관절 그리고 코어까지 협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한발서기 운동을 제대로 배우셔서 다치지 않고 열심히 걷고 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막 찔리는 그런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이 시간에 좀 배워서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달리기 붐에 맞춰서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왼쪽 무릎을 조금 이제 다친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 좀 제대로 배워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아까 봤듯이 일단 균형 테스트 하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냥 그 양쪽 발 번갈아 하면서 해볼 텐데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그래서 넘어져도 다치지 않을 정도로 좀 넓은 공간 확보하시고요. 그래서 다시 서셔서 방법은 이제 한쪽 다리 살짝 들어주시고 그다음에 양쪽 어깨에 손 올려주시고요. 그다음에 눈을 살짝 감아서 이제 균형을 몇 초 정도 잡을 수 있는지. 그래서 넘어지거나 발이 땅에 닿거나 그럼 이제 끝난 거거든요. 거기까지만 초를 세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초를 세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양쪽 어깨에 손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한쪽 다리 떼시고 눈 감아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네, 이 정도까지 해볼까요? 그래서 보통 20, 30대 분들은 20초 이상 하셔야지 되고, 저처럼 이제 50세가 된 사람들은 10초
정도만 저는 뭐 숫자를 세느라고 잠깐 넘어졌었는데요. 저도 한 10초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반대쪽도 한번 해볼까요? 반대쪽도 다시 이제 반대쪽은 좀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몸 좀 풀고 네, 쪽다리에 대시고 그다음에 눈 감고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네, 선생님은 역시 잘 하시는데요. 그래서 한 20초 정도까지는 할 수 있도록 많이 이제 몸을 좀 풀고 이제 운동하시고 하면은 더 잘 되실 거니까 잘 이게 안 되면은 이런 운동도 배워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힙힌지를 잘 못 하시는데요. 힙힌지가 어떤 동작이냐면 이제 고관절 이렇게 접는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 어떻게 큐를 주시나요? 사실 힙힌지를 일반 회원님들이나 환자분들이 인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표현을 하자면 저희 여기 바지선 튀어나온 속옷 라인을 따라서 만지시다 보면 가장 튀어나온 뼈가 있어요. 그래서 그 뼈에서 한 2cm 정도 대각선 안쪽으로 짚어주시고 그래서 여기 부분을 축으로 해서 앞으로 숙여낸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은데 이때 상체는 최대한 복부에 힘을 주시고 엉덩이와 같이 구부려서 내려갔다가 그대로 발로 지면을 밀어내면서 일어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이곳에서 바로 접히고 펴지는 축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전 시간에 이제 스쿼트 동작을 배우셨는데 스쿼트 동작이 대표적인 힙힌지를 하는 운동이고요. 이제 스쿼트는 이제 근력을 강화하는 반면에 이건 약간 가동성, 잘 움직이는 것을 테스트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병원에서 환자분한테 설명을 드리면 잘 못하시는 게 고관절이 대부분 이제 이쪽에 있는데 고관절 중심축을 이제 골반 뼈 위쪽 여기로 생각하셔서 허리를 숙이실 때 이게 허리를 숙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러면 허리를 많이 쓰게 돼서 허리를 다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고관절 위치가 이곳이 아니라 잘 모르시겠으면 저희가 보통 앉았을 때 이렇게 접히는 부분, 바지가 접히는 부분, 아니면 스커트가 잘 접히는 부분, 그쪽이 이제 고관절 축이니까 그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스쿼트 동작 하면서 이렇게 좀 보여주시면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기 부분을 최대한 잡고 접었다 핀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체를 우선 세우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대로 엉덩이와 무릎을 그대로 접었다가 발로 지면을 밀어내는 힘으로 일어나시는데 이때 무릎이 먼저 이렇게 꽝 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는 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환자분들 잘 못하시면 이렇게 큐를 주는데요. 그래서 의자에 이렇게 끝에 앉으셔서 환자로 하고, 그래서 항상 무릎이나 발목보다 고관절을 먼저 움직이게 연습을 시켜드리고요. 그래서 뒤로 이제 의자에 앉을 텐데 골반을 먼저 접으시고, 그 다음에 천천히 무릎을 굽혀서 앉아주시고, 그다음에 골반을 펴시고요. 그다음에 골반을 접고 체중 다리에 옮겨놓고, 그다음에 엉덩이 힘으로 이제 일어나시게. 그러면 이제 고관절 위주로 움직이게 되고 엉덩이 근육 잘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식탁 의자 같은 거 두고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관절을 먼저 접고 앉아주시고 고관절 펴시고 그다음에 고관절을 접고 엉덩이 근육을 쓰면서 일어나 주시면 정확하게 힙힌지를 하시면서 이제 엉덩이 근육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동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제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일단 제일 추천드린 거는 이제 싱글 렉 데드리프트인데요. 아까 보셨던 이제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동작을 이제 한 다리로 하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아주 클래식하고 FM적인 것을 이제 저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한 다리로 다리를 체중을 지지해 주시고요. 손은 앞으로 뻗은 상태를 유지, 쥐거나 아니면 피셔도 상관없습니다. 균형을 잡으면서 내려가 볼 건데요. 상체를 그대로 앞으로 숙여낸다고 생각하시면서 다리 뒷다리는 자연스럽게 떨어지시고 시선은 바닥을 바라봤다가 그대로 바닥을 밀어내는 힘을 이용해서 고관절을 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대로 쭉 내려갔다가 발로 바닥을 밀어내는 힘을 이용하면서 꾹 눌러서 위로 올라오면서 고관절을 당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동작이 이제 힘드시면 이제 의자들 사용하셔서 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타 의자 같은 경우 조금 높긴 한데 시타 의자를 잡으시고 이제 반대쪽 다리 지지하신 상태에서
상태에서 다리를 이제 뒤로 걷고, 네. 그래서 몸부터 다리까지는 이제 왼쪽 다리랑 내 몸은 일자로 만든다고 생각해 주시고, 네. 균형이 잘 안 잡히면 팔도 좀 뻗으셔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다리를 쭉 뻗어서 어떻게 일자로 나오나요? 힘듭니다. 네, 일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네, 엉덩이 쪽 여기 늘어나면서 네, 대둔근, 중둔근들이 이렇게 약간 늘어나면서 버티는 이런 형태로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식탁이 집에 다들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균형을 잘 잡으시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으신 게 이 동작이 어려우신 분들도 꽤 많으세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식탁 의자를 잡으시고 한 다리 지지하신 상태에서 뒷발을 약간 까치발로 발끝만 지지한다고 생각하시면서 네. 그대로 고관절 접는 힘을 먼저 조금 더 느껴보시고 이때 중둔근 늘어나는 거 한번 느끼셨다가 그대로 발로 밀면서 중근의 힘이 빡 들어가는 걸 느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힙업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관절이 이렇게 굽히고 펴는 이런 역할도 하지만 이렇게 내회전, 외회전 하는 역할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작들로 할 수 있는 슈퍼맨 이제 운동 같은 게 있는데 그것도 저희 선생님이 좀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찬가지로 한 발로 체중을 지지하시고 둔근을 최대한 늘린다고 생각하시면서 내려가셨다가 다리는 뒷발은 자연스럽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흉추 같이 돌려볼 거예요. 반대쪽 방향으로 다리랑 같이 넘어갔다가 다시 천천히 가슴이 바닥을 바라보는 쪽으로 돌아오시고 다시 지지하고 있는 발의 같은 방면으로 흉추를 이렇게 돌려주시면 이때 중둔근이 신장성 수축을 하면서 늘어나는 느낌까지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한번 해보시고 너무 어려우시면 이제 의자나 옆에 잡을 거를 두고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의자를 한번 잡고 해볼 텐데요. 그래서 일단 가능하면 안 잡고 한번 해보시죠.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한쪽 다리 지지하고 뒤재로 살짝 이렇게 지지한 상태에서 양쪽 어깨에 이렇게 손 대주시고 이 상태에서 굳이 이제 힘드시면 뒤쪽 다리는 그냥 살짝 닿는 정도까지만 유지하시고요. 그래서 먼저 중둔근을 수축해서 몸을 전체적으로 골반을 쭉 열어주세요. 그래서 중둔근 수축하고 그 다음에 안쪽에 내전근들이나 이런 근육도 약간 늘어나는 느낌 받으시고 다시 반대로 도시면서 이제 중둔근이 쭉 늘어날 건데 이걸 늘어나면서 버티고 몸이 이렇게 도니까 발이 떨어지려고 넘어지려고 할 거거든요. 그거를 발을 최대한 이제 쓰면서 한번 버텨보세요. 자, 그다음에 반대로 중둔근을 수축하면서 골반을 쭉 열어주시고 그다음에 중둔근을 쭉 늘려주시면서 반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기 힘드시면 이제 한쪽을 이렇게 지지하셔서 아까 슈퍼맨 동작을 하시면 되고요. 한쪽 다리 지지하시고 다리를 편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중둔근 수축해서 반대로 돌려주시고 엉덩이 근육 쫙 짜주시고요. 그다음에 중둔근이 쭉 늘어나게 하면서 돌려주세요. 그러면 고관절에 내회전, 외회전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덥네요. 그래서 이제 플렉션, 이제 굽히는 거, 펴는 거, 그다음에 내회전, 외회전 이렇게 다 하면은 고관절을 잘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런지를 배워볼까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운동 하나만 하겠다. 그러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아마 런지 운동만 하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걷거나 등산하거나 달리거나 이런 운동할 때 가장 보편적인 많이 하시는 이제 보강 운동이 이제 런지 운동이거든요. 그럼 런지 운동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런지 동작을 하실 때는 다리를 편안하게 앞뒤로 펴신 상태에서 90도를 내가 최대한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수직을 세워서 그대로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이때 최대한 복부에는 힘을 주시고 허리가 앞이나 뒤로 쏟아지지 않게 중심을 꽉 잡으신 상태에서 그대로 발로 밀면서 일어나실 때 둔근까지 같이 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허리를 내가 불안하다 하시면 허리에 손을 얹고 한번 느껴보셔도 좋고요. 엉덩이에서 불이 납니다. 네, 시선을 같이 정면을 봐주세요, 네. 선생님. 네. 반대쪽도 반대쪽도 한번 해볼까요?
손을 앞으로 뻗거나 그럼 균형 잡기가 옆으로 훨씬 더 뻗으면 좋네요. 네. 균형 잡기가 훨씬 쉽습니다. 여기서 이것도 너무 쉽다 하시면 아령을 쥐고 하셔도 좋고요. 일어나시면서 3두 운동까지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런지 운동은 아마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달리러 가셨을 때 몸 푸시고 이렇게 런지 동작도 같이 하시고 뭐 스킵 동작도 하시고 이렇게 한쪽 다리로 할 수 있는 그다음에 균형 잡는 이런 운동들을 계속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여기 그다음에 불가리아 불가리안. 그래서 그 이제 한 다리 운동의 끝판왕 를 배워볼 때 이제 불가리안 스쿼트. 한쪽 다리를 이제 올려놓고 하는 동작이 굉장히 불안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좀 힘쓰고 저같이 이제 못하신 분들 하시면 안 되고 이제 좀 잘하시는 이제 엘리프트 한번 시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집에 하나씩 다 있는 의자입니다. 여기서 엉덩이를 걸터 앉아주신 상태에서 한 다리를 뻗어주세요. 그리고 내가 지지할 이 다리에 힘을 실어서 그대로 일어나 보신 상태에서 다리를 뒤로 뻗어주시고 발등으로 의자를 누른 상태로 천천히 런지를 하면서 내려가시는데 이때 복부에 힘을 주시고 상체를 조금 더 세운 상태에서 그대로 여기 뒷다리는 최대한 늘려낸다는 생각으로 가셨다가 일어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들어 보이는데요. 네. 너무 더워서 힘듭니다. 근데 이때 최대한 무릎을 신경을 안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 간혹 이제 발끝을 넘어가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 발목을 일부러 가동성을 제한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최대한 자연스럽게 밀리는 걸 느끼면서 발목을 계속 써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그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엉덩이 이제 둔부 운동이기 때문에 이쪽을 좀 신경을 안 쓰시고 무릎은 지나치게 신경 안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고관절을 쓰고 무릎은 약간 따라 움직인다, 약간 그런 느낌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제 저희가 보편적으로 이제 무릎이 발끝으로 너무 많이 넘어가면 안 된다. 그다음에 무릎이 앞뒤로 움직이면 안 된다. 그다음에 무릎이 너무 안쪽으로 무너져도 안 되고. 또 체중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빠져도 안 된다. 이제 막 여러 가지 신경 쓰실 게 많은데 그런 것들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내가 엉덩이 둔부 쪽을 더 신경 쓰시면 쉽게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무릎은 최대한 그냥 여기 있어 하고 나는 엉덩이 쪽에 느낌이 되게끔 그래서 엉덩이 고관절이 먼저 쓰였다가 그리고 엉덩이 고관절 얘를 쓰고 그다음에 얘를 쓰고 무릎은 따라 움직이는 느낌으로 그래서 이쪽을 더 강조를 많이 하시면 무릎은 아마 적당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코어를 잡고 엉덩이 근육, 고관절을 쓰게 하면은 아마 좀 쉽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런지가 이제 뭐 포워드 런지, 백워드 런지, 뭐 사이드 런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인 분들은 이렇게 앞으로 하는 그런 것보다 약간 뒤로 하는 게 좀 더 느낌이 잘 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이 백워드 런지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겠어요? 네. 런지보다 발을 뒤로 조금 더 뻗으신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갔다가 올라오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돌아올 때 역시 앞발에 힘을 제대로 실어주셔서 한 번에 끌고 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평발 있으신 분들 특히 이렇게 뒷다리 쪽을 보시면 잡히려나? 네, 제가 이쪽에서 보시면 이 뒤쪽 다리를 이렇게 버텨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발이 이렇게 엄지발가락만 버텨서 섰을 때도 버틸 수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이걸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런지 동작에서 이쪽 뒤쪽 다리도 내가 발을 근육 써서 엄지발가락 최대한 밀착되게 다 버텨주셔서 이렇게 수직을 만들어 주셔야지 대부분 이렇게 안쪽으로 무너지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빼버리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런지 운동 하실 때는 이제 특히 이제 평발 있으신 분들은 뒤쪽 다리 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지 되고요. 그러면 이 앞쪽에 이런 대퇴사두근이나 작용운동이 늘어나는 것도 많이 느껴지실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약간 늘어나는 걸 느끼시면서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지지감도 있고 이제 뒤쪽 다리에도 이제 강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런지 동작들을 이렇게 백워드 런지는 이제 뒤로 앉으면서 이제 하는 형태로 하게 되고 아무래도 저희가 뒤쪽에 이제 후방 사슬이라고 하는 이제 둔부나 햄스트링 이런 종아리 근육,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쪽을 키우는데 훨씬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좀 더 잘 되면은 이제 포워드 런지, 그래서 저희가 달리기나 점프할 때 이제
대치사동을 위해서 이제 정지, 이제 충격을 흡수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포워드 런지도 이제 하실 수 있을 텐데 요거는 후방 런지, 백워드 런지 잘 되면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덥네요. 네. 선생님 좀 보여주세요. 네,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때 네.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을 보면 이제 요즘 발목이 많이 다치셔서 발목을 비비면서 이렇게 내려가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다리 길이를 뻗는 길이를 잘못 설정하신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발목이 불안정해서 못 버텨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흔들흔들 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다리 길이 맞춰서 내가 뒤꿈치를 신경 쓰면서 엉덩이 중앙 쪽을 바라본다고 생각하면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런지 동작을 하면서 이제 흉추 회전을 하는 건 해볼 텐데요. 저희가 이제 걷거나 이제 뛸 때 마찬가지로 이제 상체가 이렇게 회전이 될 텐데 몸이 이렇게 회전되는데 이 둔부 근육이 잘 일을 못 해주면은 몸이 이제 바깥쪽으로 빠지면서 발에 이제 부담이 생기고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전을 하면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제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런지 동작 한번 보여주세요. 네, 똑같이 런지 포지션을 잡으신 상태에서 팔은 뻗어도 되고 크로스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시선 정면 바라보신 상태에서 앞발에 힘을 실어서 쭉 내려가셨다가 이때 같은 발 지지하고 있는 다리 쪽으로 상체를 같이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다시 가슴이 중앙을 바라보고 일어나셨다가 만약에 좀 체력이 여유가 되시고 괜찮으시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대로 계속 이어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조금 더 고난이도를 원한다. 그러면 바로 발 바꿔서 반대쪽으로 이어가셔도 됩니다. 네. 생각보다 힘들죠? 네, 저는 런지라는 걸로. 네. 그래서 뭐 특히 이제 골프라든지 이렇게 이제 회전하는 운동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흉추 회전이 잘 안 되시면 이제 허리가 회전이 되게 되고 허리가 회전이 돼서 다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 동작에서 흉추를 회전하고 허리를 해버리면 이제 넘어지기 때문에 이 동작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코어 근육을 버티면서 흉추 회전만 할 수 있는 그런 동작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가볍게 하신다면 이렇게 의자 같은 거 잡으시고 이렇게 가신 다음에 돌아주시고 다시 잡고 일어나시고 이런 형태를 해서 좀 더 안전하게 이제 방법들 찾아보시고 없으면 이제 옆에 벽 같은 거 잡고 하셔도 되고요. 여러 가지로 안전한 방법을 좀 찾아서 많이 해보시고요. 집에서 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무실에서 하실 수 있고 굉장히 이제 쉽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 장소가 마련이 안 돼서 못한다 이런 거 다 이제 핑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해서 이제 다치지 않고 이제 건강하게 특히 이제 무릎 이런데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달리기, 마라톤, 그다음에 등산 이런 것들 건강하게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나긴 했는데 그리고 또 코멘트 해주실 수 있나요? 발 같은 거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바로 어제입니다. 그 한돈런이라고 마라톤 의무 지원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때 거기서 만나뵌 많은 참가자분들이 이제 호소하셨던 게 보통 무릎 이제 통증, 그 다음에 발목 통증을 많이 호소하셨는데 이때 테이핑을 하시는 것보다 이제 운동하시기 전에 발바닥 자체를 조금 풀어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발바닥 밑에 테니스 공이나 마사지 볼 등을 갖다 놓고 이제 둥글게 굴리던가 아니면 살짝 체중을 실어서 앞뒤로 이렇게 움직여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너무 쉽다, 나 너무 잘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엄지발가락 따봉, 네 발가락 들기, 이렇게 좀 피아노 치듯이 손가락, 발가락을 좀 풀어주시고 하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신발들이 워낙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발 기능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요즘에 이제 젊은 학생들은 좋은 신발 신고, 그다음에 슬리퍼도 이제 신고 하기 때문에 발이 어떤 그런 외부에 노출될 찬스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운동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이 발의 근육들이 약해지고 그것들이 이제 누적이 돼서 이제 평발 같은 발 질환들이 많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진료하다 보면은
예전에 비해서 요즘 이제 어린 친구들이 평발이 훨씬 더 많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이제 체중도 많이 나고 키도 많이 크다 보니까 더 이렇게 많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시간이 되신다면 이제 좋은 신발 신고 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맨발로 할 수 있는 운동들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래서 필라테스에서는 맨발로 네. 하시는 거죠. 발가락 양말 네, 신고 그래서 하는 발가락 이유가. 양말 신고 네. 네, 하고 있습니다. 네, 프로삭스. 그래서 아마도 이제 필라테스 선생님들이 그렇게 맨발로 운동하는 이유가 그런 운동들이 이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떤 발 기능도 신경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발이랑 이제 엉덩이 이런 근육들 저희가 놓치기가 쉬운데 그런 것들 좀 신경 쓰셔서 이제 부상당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질문들 몇 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쪽부터가요? 한발서기. 네, 한발서기가 한쪽 발은 되는데 한쪽 발은 안 되네요. 앉아서 그런가요? 무리하셨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근력이 약하거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감각신경이 이제 둔해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앉아서만 생활하시다 보면 이 근육도 약해지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런 감각신경들이 발달이 되려면, 유지가 되려면 뭔가 계속적인 자극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극들이 없어지면 이제 점점 둔해지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고관절이 둔해지게 되면 한쪽 다리를 섰을 때 균형을 못 잡게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했는데 내가 나이가 이제 20대 초반인데 뭐 10초밖에 못했다. 그러면은 뭔가 지금 문제가 있으신 거고, 이 상태에서 내가 달리기 운동하다가 뭐 살짝 미끄러졌는데 발목을 쉽게 삘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근력이랑 반응성에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됐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뭐 또 하신 말씀 나이가 있으면? 네. 선생님도 하나 해주시죠. 네, 보통 한쪽 발은 되는데 다른 쪽 발은 안 되시는 경우에는 짝다리 짚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네, 저는 짝다리 안 짚고 있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꽤 많은데, 보면 이제 한쪽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계신다던가 아니면 이제 무릎 안쪽에 내측 광근에 힘을 못 주셔서 이제 바깥 난로만 서 계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발을 풀고 운동을 해보시면 조금 더 다른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저희 트레이너분들이나 이제 의사들은 이제 버스나 이렇게 지하철 가다 보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저분은 짝다리 짚고 계셔서 무릎 아프시겠구나, 허리 아프시겠구나, 이렇게 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느껴보세요. 이렇게 섰을 때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섰을 때 왼쪽 다리를 체중을 좀 실어보시고, 오른쪽으로도 체중 실어보시고, 체중 앞으로 뒤로 이렇게 가면서 이 가운데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생각보다 저희가 가운데 안에 있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짝다리 짚고 한쪽 무릎을 굽히다든지 이렇게 계신 경우가 많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 하나 더 볼게요. 나무잎님이 나이가 들면서 보폭이 점점 줄어드는데 보폭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운동이 있을까요? 하셨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제 스트레칭하고 이런 마사지 하는 거는 이제 보여만 드렸고 실제로는 안 해봤는데, 그래서 그런 게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저희가 오래 앉아 있다 보면은 고관절 굴곡근이 짧아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앉아 있다 보면 이 고관절 굴곡이 짧아지고, 여기가 짧아지면 저희가 이게 다리를 뒤로 많이 못 뻗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연세 있으신 분들 이렇게 보시면 약간 체중이 앞쪽으로 쏠리면서 고관절을 뒤로 못 빼고 약간 이렇게 종전걸은 느낌으로 걷게 되시거든요. 그거는 말씀드렸지 어떤 고관절의 어떤 균형 감각이라든지,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다리를 충분히 뒤로 못 보내는 거예요. 꼭 넘어질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움츠려서 종전걸음을 갖게 되고, 그다음에 고관절 굴곡이 짧아지게 되면 이제 다리를 뒤로 잘 못 보내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서 보폭이 좀 짧아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발도 아마 좀 문제가 있겠죠? 네, 그리고 현장에서 봤을 때 이제 햄스트링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이제 내전근이 많이 짧아지면서 이제 보폭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왼발, 오른발, 왼발 체크했을 때, 그리고 오른발, 왼발, 오른발 체크했을 때 보폭이 차이 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셔서 이제 그런 분들 살펴보고 이제 유연성 스트레칭, 아까 사진으로 보였던 햄스트링 스트레칭 같은 거, 발목 당기기, 여기 뒤쪽 늘리기 이런 동작들을 하시니까 이제 동일하게 보폭이 맞춰지는 경우를 꽤 많이 봤어요. 그래서 꼭 이제 앉아서도 할 수 있는 햄스트링 스트레칭, 아까 사진으로
나오긴 했는데 이렇게 발목을 당기셔서 최대한 상체를 구부리면서 여기 무릎 뒤쪽이 늘어나는 느낌을 받아주시면 여기서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폭에 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햄스트링 말씀하셨는데 햄스트링이 좌우 차이가 있는지 테스트할 수 있는 부분 하나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쪽에서 저희가 이제 토터치 이제 하시는데 몸 안 풀어서 되려나 보는데, 그래서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하시잖아요. 네. 근데 좀 잘 안 된다 그러면 한쪽 다리를 한번 들고 이런 상태에서 해보시는 거죠. 지금 왼쪽은 저 이 정도 내려가시고요. 그다음에 반대쪽을 띄고 한번 해볼게요. 여긴 좀 잘 되네요. 그러면 저는 왼쪽 햄스트링이 오른쪽 햄스트링보다 더 짧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하셔도 좌우 밸런스가 차이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질문 하나 받아보겠습니다. 시니미니님, 무릎 관절염이 있어도 꾸준히 걸으면 더 나빠지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요. 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것도 저희 환자분들이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제 관절, 무릎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희가 결국은 이제 생명이 더 중요한데, 생명을 이제 지지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혈압이나 당뇨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런 생활 습관 질환들을 위해서는 이제 운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유산소 운동이라든지 가벼운 근력 운동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무리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운동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무릎이 조금 손상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생명을 위해서는 조금 해서라도 운동을 하시는 게 정답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명을 더 지켜야 되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될 수 있고요. 그래서 무릎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 이렇게 센터에 오셔서 운동하실 때 이렇게 약간 주의하시거나 챙기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무릎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체중이 부하가 더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힘들어 하시고 통증이 있으시기 때문에 천장을 바라보고 누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발목을 당기시고 무릎은 쫙 펴신 상태로 그대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동작을 연습해 보기도 합니다. 혹은 이제 필라테스 센터에서는 이제 리포머라는 기구를 통해서 이제 중력의 저항을 덜 받게 이용해서 스프링을 사용해서 좀 무릎을 접었다 피는 동작들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운동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잘못된 운동이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스쿼트 같은 운동이 중요해서 해야 되지만 내가 못한다. 그러면 이제 필라테스 센터의 리포머가 이렇게 약간 누워서 스쿼트 하는 동작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중력은 좀 줄이면서 부하를 좀 줄이면서 충분한 둔부 쪽에 이제 자극을 줄 수 있는 이제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필라테스 센터 가셔서 이제 리포머 같은 운동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받을게요. 사계절 33님, 2주 전에 오른쪽 엉덩이 중앙 둥근 쪽이 부딪혀서 지금 앉을 때 자전거 탈 때 우식한 느낌이 있는데 어떤 스트레칭이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될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외상, 다치신 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만성적으로 근육이 뻣뻣하거나 어떤 근력 약화는 이제 상관은 없고요. 그러니까 만성이랑 이제 급성을 이제 분리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급성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쪽으로 해서 뭔가 타박성이 생기고 거기에 어떤 염증 반응이 있으면서 생길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런 경우라면 오히려 스트레칭이나 이런 거보다는 이제 가볍게 파스나 이런 거 발라주면서 마사지를 통해서 이제 주변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게 해서 이제 나쁜 이런 염증세포들 빨리 빠지게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그쪽에 멍이 들어있거나 이런 것들이 좀 빨리 흡수가 되게끔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쪽을 더 자극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풀어주고 진정되고 우리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받을게요. 제이님이고요. 걸을 때 발바닥이 계속 아파요. 어떤 운동을 해야 완화가 될까요? 네, 문의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발바닥 참 문제이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만에 이제 비만 생기신 분들을 이렇게 다 봤더니 그 원인들이 쭈루루루 이렇게 10개를 한번 조사해 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발통증. 발통증이 있어서 이제 족저근막염 같은 라든지 어떤 발에 문제가 있으면 운동을 해서 살을 빼야 되고 근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발이 아프니까 운동을 못하고 운동 못하니까 살이 찌고 살이 찌니까 혈압 당뇨 생기고 어려운 딱 순환을 돌아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발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발 쪽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발 운동하는 거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네. 네, 그러면 발 이쪽에 앉아서
그리고 하나 더 네. 말씀드리면 네. 이제 보통 체중이 덜 표준 체중이신 분들도 발바닥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 걸을 때 약간 뒤꿈치를 너무 세게 디디면서 걸으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약간 쾅쾅 걷는 발망치로 걸으실 때 좀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발 앞쪽으로 체중을 실었다가 뒤로 뺐다가 이런 연습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발가락 운동 엄지발가락 내렸다가 다시 엄지발가락 따봉했다가 내렸다가 따봉했다가 이렇게 좀 발가락 운동도 손가락 움직이듯이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벌리는 것도 해주시고요. 쭉.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좋은 신발을 너무 신다 보니까 이 발을 이제 훈련시킬 기회가 적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 운동들을 좀 따로 해주시거나 아니면 운동하실 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헬스장에서 운동할 때 이제 파이브 핑거스라고 이제 발가락 신발을 신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발의 감각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고 발도 운동할 때 이제 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제 플랫 슈즈 같이 이렇게 얇은 이제 베어 슈즈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충격이 조금 해주는 게 좀 적은 발을 땅의 느낌을 좀 느끼게 하는 그런 그래서 이런 발가락 양말처럼 그다음에 그런 이제 필라테스 전용 슈즈들도 요즘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신발들도 맞습니다. 좋으시면 운동할 때 그렇게 너무 화려하고 쿠션 좋은 거 신고 운동하시는 것보다 헬스장에서 그런 신발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발보다는 좀 쿠션이 없고 발바닥에 어떤 감각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신발 신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기대영님 질문하셨고요. 일어날 때 무릎이 돌아갔는데 어떻게 하나요? 러닝할 때 무릎이 안 좋은데 좋은 스트레칭이 있나요? 하셨습니다. 무릎이 돌아간다는 거는 아마 안쪽으로 무너지는 걸 말씀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여자분들 중에 이제 좀 유연하신 분들이 이렇게 저희가 이제 외반슬이라고 해서 무릎이 이렇게 안쪽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런지 같은 동작도 저희 이쪽에서는 보여주지 않았는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무너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무너지시면 이제 무릎에 이제 부담이 좀 커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쪽에 내측의 인대를 다치거나 아니면 이쪽 연골 다치거나 아니면 십자인대가 늘어나게 되거나 그다음에 이런 슬개골에 어떤 정렬이 안 맞아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무릎이 이렇게 내측으로 되는 거는 엉덩이 중둔근이라는 이런 외회전근들이 이제 잡아줘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신경을 써 보시고 그래서 중심은 이 슬개골 저희가 이 동그란 뼈를 슬개골뼈라고 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항상 정렬이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너지지 않도록. 그래서 아까 저희가 했듯이 이제 중둔근 쪽 이런 것들 많이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또 다른 거 신경이 될 게 있을까요? 네. 뭐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은 어쨌든 이 앞을 바라보게 만든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는 동작을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최대한 안으로 많이 무너지는 느낌보다는 안쪽과 바깥쪽의 힘을 동시에 같이 사용해서 움직인다는 느낌으로 밖에서 안으로도 해주시고 안에서 밖으로도 이렇게 해주시면 발바닥에 체중도 잘 실리고 발목 가동성도 늘리고 무릎 관절까지 유연하게 스트레칭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하나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슬비님이시고 왼쪽 발목 골절로 수술하고 깁스 6주 하고 풀었고요. 가로핀을 5주 후에 빼기로 했는데 핀을 빼면 바로 걸을 수 있을까요? 재활받으러 병원에 가야 할까요? 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젊으신 분들 이제 20, 30대 분들은 이렇게 발목 골절로 수술하거나 뭐 발목 심하게 삐고 그러시면은 그냥 풀고 나서도 이제 생활을 하시니까 또 운동하시고 그러다 보면 이게 좋아지시거든요. 근데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아프다고 해서 이게 또 가만히 계시고 또 6주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 근력이 다 빠져버려서 이제 운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재활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은 이제 재활 치료가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20, 30대 분들이라면 이제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뭐 가볍게 걸어보거나 괜찮으면 좀 빨리 걸어보고 괜찮으면 좀 가볍게 뛰어보고 좀 빨리 뛰어보고 이렇게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런 피벗 동작이라 해서 이제 방향 전환하는 것도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좋아하는 운동이 있으면 그거에 관련된 어떤 그런 운동들도 좀 접목해서 트레이닝 하시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재활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시작 지점이 여기고 이제 목표 지점이 여기인데 이렇게 가는 동안에 조금씩 갔다가 안 되면 다시 뒤 후퇴해서 또 하고 또 앞으로 한번 가보고 또 안 되면 뒤로 가고 그래서 저희가 전진과 후진을 해가면서 조금씩 목표 방향으로 가주는 게 이제 바른 재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목 다치신 분들 굉장히 많이 오시죠. 그러면 네, 그리고 실제로 저랑 가장 친한 친구가 이렇게 같은 수술을 받고 재활을 했었는데요. 그 친구의 경험을 보니까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 아무래도 체중을 지지할 때 불안정감도 있고 심리적으로 뭔가 디디면 안 될 것 같아라는 느낌이 있다고 많이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늘 한 한발서기 운동 이거를 집에서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부터 바로 뒷다리를 들려고 하지 마시고 뒷다리는 약간 체중을 같이 지지해 주시면서 내가 다친 발, 수술한 발에 힘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파서 뒤쪽으로 체중을 안 싣다 보니까 그래서 발목 좌측에 삐신 분들 이렇게 서 있으면 이렇게 오른쪽에 기울여서 서 계시거든요. 똑바로 서라고, 자기는 똑바로 섰다고. 그래서 안 믿으시더라고요. 그런 분은 사진 딱 찍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인지를 못 하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아까처럼 이제 눈을 감고 한번 느껴보시고 아니면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한테 찍어보거나 아니면 거울에서 이렇게 선을 그어서 한번 서보시면은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다친 쪽에 있던 하지 쪽이 약해지지 않았을까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필라테스 센터에서는 이런 보수볼이라든지 이런 네, 맞습니다. 밸런스 패드도 이용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좀 난이도 강도별로 나눠서 이제 재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조금 체중 지지를 불안정한 분들한테 바로 보수나 밸런스 패드를 이용하기에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어서 요가 블럭 같은 거를 조금 이용해서 푹신푹신하고 약간의 높이감을 줘서 심리적인 불안감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치다 보면은 그 발의 어떤 감각이 이제 떨어져 있게 되거든요. 안 쓰시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밸런스 저희가 운동하는 이유는 어떤 감각들을 이제 키워주는 그런 훈련으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게 되고요. 지금까지 제가 그 런지 운동, 한 다리로 하는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특히 그 저희가 뭐 걷고 달리고 뛰고 이렇게 하는 운동도 대부분 이제 한쪽 다리를 지지해서 하는 운동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100세까지 건강하게 잘 걷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쪽 다리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잘 해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훌륭한 선생님을 오셔서 이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재활의학과 장재훈이었고요. 저는 강남수 필라테스의 정수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